예전에 농지연금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늦게 오셔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농지연금은 농지를 가졌던 사람에게 주는 일종의 눈먼 돈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눈먼 돈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농지연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가 먹혀들지가 않는 거죠. 그분이 생각할 때는 농지연금이 기초노령연금이나 아니면 기본소득 같은 그냥 누구나 농촌에 살면서 농지를 보유했었던 적이 있으면 그냥 주는 그런 돈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농지연금은 농지를 가졌다고 해서 주는 돈이 아니다. 또 영농 경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 내가 예전에 누구 따라다니면서 농사를 배운 적이 있다. 몇 년 동안 영농 활동을 했었는데 그것은 어디 가서 확인받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지연금에 대해서 나름의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갑갑한 이야기죠. 아니, 농지를 가진 적이 있다라고 해서 농지연금을 주고 농사를 지어봤다고 해가지고 농지연금을 준다라고 하면 솔직한 말로 얘기해서 농지연금 못 받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농지연금을 눈먼 돈쯤으로 생각하시고 농지연금은 농지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영농활동을 종사해왔던 사람 그 둘 중에 하나만 조건을 충족해도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농지연금을 꽤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농지연금은 일종의 대출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지역, 농촌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해서 농지연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영농활동을 했었기는 하지만 그것이 객관적으로 증빙되지 않으면 영농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세심하게 들어가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것처럼 의외로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많지가 않아요. 또 그 자격 요건을 갖춘다라는 것도 생각보다 간단한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지연금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니까 농지에 대한 생각이 정말 간단해지는 겁니다. 아, 농지만 가지고 있으면 농지연금 신청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로 물려받는 농지를 농지연금으로 던질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본인이 아니라 부모님이 영농활동이 꽤 많이 됐다라고 해서 그 영농 경력을 끌어와서 자신의 영농 경력으로 이어붙이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하는 것보다도 농지연금이 대출 상품이라고 하면 이해를 좀 빨리 하시더라고요. 농지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농지를 담보로 잡아놓고 대출금을 매달 나눠서 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농지연금에 딱 부합돼요. 그런데 이 대출 상품이 소유권을 건들지를 않다 보니까 누구나 다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농지연금에서 이익을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농지를 이미 내가 비싸게 샀는데 농지연금 측에서는 농지 평가를 박하게 하면 당연히 내가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쉽게 말하면 내 돈으로 농지 사서 농지은행에 맡겨서 대출금 나눠 갖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이익을 담보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쉽게 가입하지 않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골에서 농지연금을 가입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시골에 사는 사람이라고서 이익 계산 못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농촌에 산다라고 해서 다 농지연금을 줘버리면 기본소득과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농지연금은 눈먼 돈이 아니라 정확하게 농지연금을 왜 주고 농지연금에서 목표로 하는 목적이 뭔가를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아, 이 농지가 농지연금으로 나에게 어느 정도 이익을 주겠구나. 아, 이 농지로 인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볼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가늠이 됩니다. 이런 것이 가늠이 안 되면서 농지연금을 무조건 최대한 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부부간 승계형에서도 한 명이 죽으면 다른 한 명이 농지연금을 최대 600만 원까지 수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시는 거고요. 농지연금에 대한 목적을 생각하지 못하고 농지연금이 그저 눈먼 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영농경력을 되게 쉽게 보고 농지연금에서 담보평가하는 그 비율을 되게 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마당에 누가 담보평가를 후하게 해주는 그런 농지가 어디가 있고, 누가 담보평가를 근거 없이 박하게 한다고 해서 농지연금을 조금 받는 거를 인정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농지연금을 지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담보평가를 내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지, 요건과 조건도 헷갈리고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사실상 농지연금에서 이득을 얻을 확률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잊어버릴만 하면 가끔씩 농지연금을 진짜 눈먼 돈, 아니면 영농활동에 종사했던 사람은 누구나 다 주는 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이익 계산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본인이 국민연금처럼 돈을 내고 가입한 상품이 아니라 일종의 담보를 제공해서 대출을 받는 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인식을 해야 농지연금에 대해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날카로워집니다. 그게 아니면 그저 저 농지는 얼마 나온 농지예요, 이 사람은 농지연금 조건이 충족되었나요, 맨 이런 것만 물어봐요. 아니, 다른 사람 농지연금 얼마 나오는 것이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것보다도 본인의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지금 이 시기에는 영농경력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영농경력에 힘을 써야 되는 거고요. 농지를 매입하는 것에 더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농지 매입에 더 힘을 써야 됩니다. 괜히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이 사지 않는 농지라고 해서 그 농지를 비싸게 구입해놓고 농지연금을 신청한다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내 돈 주고 비싼 농지를 사서 적은 돈을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타는 그런 형국밖에 안 돼요. 현미경에서 농지연금에 대한 자료와 토지경매에 대한 자료를 무한 방출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셔서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어떤 것으로 이득을 뽑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각자가 판별해 보시기 바랍니다.